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학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품학원에서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는 황윤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규 선생님도 이제 초등부보다는 고등부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시죠? 저희는 다 그래요. 저희는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저희가 고등부 위주다 보니까 네, 초등부의 교육을 조금 달라야겠지만 고등부를 관점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초등부를 어떻게 좀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수학,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에 관련돼서 수학을 왜 배우는지 그냥 계산기로 두들기고 인터넷으로 치고 프로그래밍에 입력하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기 이제 화면 기사에 보시면 수학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 수학 능력의 저하로 업무가 이제 방해받는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장이 있다라는 기사들이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교 입시 수학을 하더라도 기본은 역시나 초등 베이스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탄탄한 수학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 중고등학교 그리고 그 학생의 장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원래부터 초등부 수학을 할 목적은 없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초등학교 수학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초등 수학을 좀 개강하면 좋겠다 네. 라는 거에서 지금 초등부를 시작하는 것도 사실 제일 큽니다. 그쵸. 이제 사실 수학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수포자. 아마 초등학생들은 수포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수학 다 재밌게. 그런데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5, 6학년부터 수학이 어렵다라는 말이 조금씩 나온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5학년, 6학년이 되면서부터 소수점의 자리가 늘어나고 기존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따로따로 나왔다면 이제 조금씩 혼용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하나씩 생기고 말 그대로 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는 게 이제 5학년, 6학년, 고학년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마디로 수학을 기계적으로 풀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식을 이해해야 풀 수 있다. 이게 5, 6학년부터 시작된다. 네. 사실 저희도 5, 6학년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못한다고 오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학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잡아야 수학하면 떠오르는 단어, 수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초등 수학 때는 사실상 변별력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격차가 막 하늘과 땅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중학교 올라와서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건요. 학생들이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줄 압니다. 뭐 못하는 학생들은 가뜩이나 더 힘들어하긴 하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어떤 걸 배우냐? 더하기를 생략하면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생략되면 거듭제곱이 되고 지수가 된다라는 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배우고 오는데 그때 배우나요? 지수 법칙을? 네. 그거를 이제 지수 법칙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4 곱하기 3이다 라는 걸 배우는데 이제 그걸 외워만 버리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고 이거를 수학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다라는 걸 머릿속에 이론까지 알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4, 3번 더하면 4 곱하기 3이야 여기까지만 외워도 사실 훌륭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4, 3번 더하네? 그냥 더하면 10이네? 10은 4 곱하기 3이었나?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거 내가 알 거야 하고 넘어오는 학생들이 완벽하게 아는 학생들이랑 대충만 아는 학생들이랑 편차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사실 윤글쌤께서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가르쳐보면 초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고 왔다고 하는데 뭐 거의 안 돼 있다. 그쵸. 사실은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이유는 뭘까요? 제 학원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중등부만 들어가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 고등부 내용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고1을 들어가시는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고3 내용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라고 선생님들한테 강조드리는 이유는 수학의 흐름을 알고 나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 알고 뭐가 나올지 알고 이 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꼭 알고 가야 되는지를 짚어줄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와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냥 모든 단원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해가 아니고 야, 이 단원에서 다른 거는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알고 가야 돼 하는 걸 짚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약 조절 그리고 핵심 네.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 찝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다른 과목 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초등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잘하려고.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잘하려면 중고등 학원을 다니는 게 맞다. 그렇죠.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수학 가르치는 거랑 초등학교 수학 가르치는 거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고등 수학과 달리 초등부 수학은 개별 진도를 나간다고 다. 전원 개별 진도를 나가고 이게 사실 학생들이 한 번에 많이 있으면 불가능하긴 한 건데 초등부를 개원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고 집중도도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6명 정도까지 그리고 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시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진도 나가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이제 추가로 유형 문제 나가고 그리고 빠르게 푸는 친구들 있으면 본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진도를 나가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5, 6학년, 5학년 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네. 바로 5학년 수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5학년 들어왔다고 5학년 수학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차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원을 한번 보시면 다 학년마다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뿐이지 단원명들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학년 내용을 하려면 그 전 학년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부담 없이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는 게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초등학교 교재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유아 수준부터요. 아, 유아 수준부터? 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만 봐도 더하기 빼기가 능숙하게 안 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있죠. 네. 초등학생들은 더 심한 학생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상당히 기초까지 만들었네요. 네. 정말 유아 수준부터 사과 2개 더하기 사과 3개. 초등학교 개별반은 내가 수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컴플레인은 많이 안 나오겠네요. 네,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좀 자신할 수 있고요. 네. 본인 친구들끼리 서로 비교하기도 힘들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고 선생님이 따로 질문을 나가주기 때문에 개별 진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길러야 되는 게 아까 윤기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계적인 연산도 중요하지만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수학은. 네. 창의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창의력은 사실 뭐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특히 수학적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단계적으로 기초 단계, 뭐 기본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 심화 단계, 나중에 창의력 단계까지 바로 해서 창의력을 딱 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단계별로 키워나가는 네, 거죠. 비교적 간단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서부터 네, 점점점 올라가게 교재가 설계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교재의 특성은 일단 애들이 거부감을 안 느끼게 네, 쉬운 것부터 고난이도 네, 문제까지. 고난이도까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사실-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학 고난이도라고 해도 쉬운 문제 한 6, 7개 섞어 놓으면 그게 고난이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 단계별로 완벽하게 숙달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올라가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죠. 부모님께서는 학원에서 잘 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네네. 건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게 매 달마다 학생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고 그리고 지금 나간 단원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본인이 하고 지금 과제 이행도 같은 모든 것들이 적혀있는 성적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성취도는 계속 평가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시키면 정말 달아날 거라고 봐요 저는. 저희가 아무래도 중고등부 위주다 보니까 네. 조금 엄한 면도 있고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 오히려 많은 학습량이 역효과가 날 수 네, 있다. 독이 되기도 네. 한다 하더라고요. 학습 분량을 좀 조절하셨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이 너무 거부감 느끼지 않을 정도로 흥미 위주의, 재미 위주의 본인이 딱 해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을 역량의 양을 이제 주어지게 될 거고요.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의 집중력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닌 주 5일에 이제 주 5회에 걸쳐서 하루에 45분씩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습관처럼 공부할 수 있게 습관처럼 공부를 하겠다. 네, 본인이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조금씩이라도 항상 꾸준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도록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럼요. 화내지 마시고 좀 즐겁게 애들이 수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 그렇죠. 사실 사고를 단순화시켜주는 도구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